지난번 첫 번째 동영상에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은 당시 화성군 태안읍 농장에서 근무하다가 자신과 부인의 치킨집에서 닭을 잡아 팔던 김병태이며, 김병태는 이미 부인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주장을 다뤄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병태는 당시에도 마을에서 괴팍하고 거칠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김병태가 화성 사건의 진범이라는 주장이 담긴 일요신문 인터뷰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범 97년 아내가 독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은폐 의혹 주장. 지난 86년 9월 15일부터 91년 4월 3일까지 화성군 태안읍 일대 반경 5km 안에서 부녀자 10명이 살해된 일명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은폐됐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있어 화제다. 15년째 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재미교포 김혜운 61씨가 주인공. 92년과 93년에 경찰과 공조 수사까지 펼친 바 있는 김 씨는 화성 사건에 대해 최고의 정보력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수백 번에 걸친 현장 답사를 통해 결정적인 증인과 증거물을 확보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전념해온 그를 3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 화성 진범은 K씨가 확실. 제 말 중 거짓이 있다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최근 10수년에 걸친 화성 사건 추적기를 담은 책 달빛 한 스푼을 출간, 진실이 밝혀져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김혜운 씨의 첫마디는 비장했다. 김 씨는 그간 수집한 자료들과 증인 진술을 통해 화성 주민이던 K 사망을 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는 사건들이 발생한 시기가 K의 행적과 일치하기 때문. K는 태안읍에 있는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사건 일지를 보면 86년 9월부터 87년 1월까지 평균 한 달 간격으로 발생하던 사건이 K가 오토바이 사고로 입원하면서 4개월간 공백을 맞아요. 또 86년 이후 91년까지 매해 사건이 발생했는데 89년에만 발생하지 않았어요. 89년은 K가 화성을 떠나 수원으로 이사간 해입니다. 놀라운 건 89년에는 화성에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대신 수원 오목천에서 한 여고생이 유방과 음부가 도려진 채 살해됐다는 겁니다. 오목천은 K가 이사간 세류동과 불과 4km 거리에 있으며 사건은 K씨가 이사간 지 3개월 만에 발생했어요. 아내와 정보원들의 충격 진술. 무엇보다 김씨가 K를 범인으로 확신한 데는 정보원들과 K의 아내인 M의 진술 때문이다. M을 만나 당신 남편이 진범입니다라고 했더니 M의 대답은 그런데요? 였어요. 효력이 인정되는 증거를 제시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더니 태도가 변하더군요. 남편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70에서 80% 알고 있고 100%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는 남편을 왜 범인으로 보느냐며 항의했어야 했지만 M은 돈을 준비해 놓으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김 씨는 M의 측근인 정보원 A와 B로 인해 K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5천만 원을 놓고 M은 A에게 남편이 범인으로 밝혀지면 사형당하고 정부에서 우리 가족도 다 죽일 거야. 증거를 얻어내면 돈을 다시 뺏어갈 거야 라며 진실 폭로를 두고 망설였다는 것. B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다. K는 석 달 동안 방황하고 다녔는데 한날은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캄캄한 곳에서 옷가지를 빨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3개월은 1차 5차 사건이 발생한 연쇄 살인의 절정기이며 평소 빨래라곤 해본 적도 없던 K가 야심한 밤에 자신의 옷을 빤 행동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또 K는 사건을 꿰고 있는가 하면 피해자가 무척 예뻤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또 경찰서에서 추궁을 받고 풀려난 이틀 후 K는 B에게 여러 가지 큰 죄를 저질렀음을 실토하며 기도까지 부탁했다는 것이다. 화성 진범은 아내에 의해 독살. 그러나 K는 거짓말 탐지기 51개 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변호사 이회하의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으며 4년 후 사망했다. 충격적인 것은 K가 아내 M에 의해 독살됐다는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을 확보했다. 독살 직전 현장을 목격한 씨로부터 김 씨가 들은 말은 이렇다. K가 사망 97년 2월 10일 하기 전날 도마에 가루약이 있었는데 M이 그 약을 술 끊는 약이라며 K에게 먹이려 한다고 했다고 합디다. 씨가 저거 먹이면 죽는다고 하자 M은 막내 아들 보고 먹이라 할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K의 사체는 새까맣게 다 똘똘 말린 상태로 발견됐고요. 그런데도 부검조차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검하면 사건 전모 밝혀져.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M이 K를 독살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 씨에 따르면 M에게는 89년경부터 정부가 있었으며 김 씨는 자신을 피하는 M과 접촉하기 위해 당신 S와 1박 2일 코스로 말리포에 가서 자고 왔잖아 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민 적도 있었다고 한다. 평소 M에게 포악했던 K가 어느 순간부터 M과 부부관계도 차단당하며 가장 행세를 못했던 것은
범행 혐의를 노출당했기 때문이죠. 또 K가 죽을 당시 하도 소리를 질러서 막내 아들이 방에 가보니 불이 켜져 있는데도 야, 불 켜. 불 켜. 하더랍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상황에도 막내 아들이 구급차를 부르지 않은 것은 가족의 묵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김 씨의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K가 죽고 나서 M은 정부를 집안으로 끌어들여 부부처럼 생활했어요. M에게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대학생인 딸 등 사리분별이 가능한 3명의 자녀가 있었죠. 아버지가 죽은 직후 정부를 끌어들이는 어머니와 이를 받아들이는 아이들 이상하지 않은가? 실제로 K의 형은 동생의 의문사를 두고 MC를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제기하는 또 다른 의혹은 K의 사망 시점. 극약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독살이 이루어지면 살인 혐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독살은 급박하게 이루어졌어요. 또 명절 다음 날 독살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건 사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던 중 수사 고위급과 접촉이 잦았던 C씨는 김 씨에게 K가 진범이니 잡아들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놓는다. K씨의 죽음에는 체포설이 강하게 작용했으며 모처로부터 사주를 받은 M은 K에게 약을 먹으라고 최후 통첩을 했을 것이라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의 주장들은 경찰 측의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며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화성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은 말 하나마나 아닌가? 지금도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진범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사실상 부정했다. 그러나 김 씨는 K가 진범이 아니거나 M에게 독살당한 게 아니라면 내가 무사했겠나? 라고 되묻는다. 김 씨로 인해 용의자로 찍힌 K는 김 씨를 고발하고도 남았을 텐데도 그런 액션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것. 특히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되고 살인자로까지 지목된 M은 김 씨를 피해 이산 후 입을 닫고 있다고 한다. 고소하면 재조사가 이루어질 거고 남편이 범인이며 자신이 그를 죽였음이 밝혀질 게 두렵기 때문이다. 살인자의 가족임이 드러나는 것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부검을 하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납니다. 수사 과정에서 치부가 밝혀질 것이 두려운 경찰로서는 이 사건을 덮고 싶었을 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부검을 안 했을 리 없어요. 유언장까지 작성해놓고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김 씨는 사망 추정 시간 등 사망 조사 기록이 엉망이며 제대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분리신문하면 진상이 가려집니다. 또 부검을 기피한 검시관을 불러 사망 기록 조작 여부를 추궁해야죠. 그러나 왜 사법당국은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까지가 신문 인터뷰 기사 내용이고요. 신문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김혜운 씨 주장에 따르면 모처에서 김병태 씨 부인에게 남편을 독살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모처는 화성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도 경찰로 추측됩니다. 김혜운 씨는 경기도 경찰이 아니라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제보하였고 제보받은 서대문 경찰서 강력계는 그에게 강력계 형사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였고 김혜운 씨의 브리핑을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형사들이 김 씨를 연행해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수사본부가 차려진 경기도 경찰이 아니라 타 관할 서울 서대문서에서 범인을 검거하면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 경기도 경찰에서 김병태를 독살하라고 사주했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 경찰들의 관할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김병태가 화성 사건의 진범이라는 김혜운 씨의 주장에는 한 가지 큰 의문점이 있는데요. 목격자 버스 운전기사 및 안내양 그리고 생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의 나이는 19세에서 20대 중반, 최대 27세 정도라고 추정되었죠. 김병태는 사망 당시 이미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는 장성한 자녀들이 있었으니 목격자 진술에 따른 용의자의 나이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혜운 씨가 김병태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꿈속에 손 하나와 하얀 봉투가 나왔는데 그 봉투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 김땡땡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씌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객관적인 팩트와 관련해서 김병태 씨는 국가를 상대로 가혹 수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3,800만 원 지급 판결하게 되었고 서대문 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은 파면된 사실이 있다고 하고 김혜운 씨가 쓴 실화 소설은 누가 법원에 신청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김병태 부인 측인 것으로 추정 법원 판결에 의해서 소설 후반부가 출판 금지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또 다른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M군 이미 사망과 제2군 정군 또는 정씨에 대해 얘기해 볼 계획입니다. 자료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섬뜩한 것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좀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좀 오싹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화성 연수의 살인 사건의 특성상 이미 고인이 되신 많은 분들을 다룰 수밖에 없고 이 점은 개인적으로도 찜찜하고 즐겁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이걸 굳이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감도 많이 들고 구독과 추천 많이 없으면 안 할랍니다. 구독과 추천 많이 해주세요.